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유무인 복합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수호이 57, 그리고 그 수호이 57이 직접 통제하는 무인 전투기죠. S-70 오호트닉, 이 조합이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S-70 오호트닉이 첫 실전 투입에 격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격추는 자군, 그러니까 자기를 지휘 통제한다는 바로 그 러시아의 수호이 57이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모든 과정이 또 우크라이나군이 처음부터 감청을 또 다 했고, 이 오호트닉이 추락한 지점이 또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 영역이에요. 이걸 그대로 노획을 한 겁니다. 분석해서 미국에 탁 넘겨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뭐 러시아는 AI다, 뭐 최첨단 이야기 다 했는데 실제로 딱 들고 와 보니까 이거 뭐야? 라는 건데 어떤 까보러가 시전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5가지 다시 먼저 보겠습니다. 미 해군이 헌팅턴 인겔스 인더스트리 조선소 의도적 용접 결함 함정 3척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파키스탄은 중국과 함께 JF-17 전투기 확대 개량형 PFX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미 해군을 발칵 뒤집어 놓은 헌팅턴 인더스트리 용접 결함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함정 3척의 한 명이 공개되었습니다. 일본으로 오고 있는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최근 취역한 버지니아급 공개 원잠 하이먼 G 리코버함과 뉴저지함이 그들인데요. 이 해군은 아직 인도되지 않은 23척의 함정에서도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을 확인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북한이 지난 2021년 무기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독일 업체를 해킹해 빼돌린 정보를 이용해 개발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독일 정보기관이 아이리스-T 미사일 제조사인 딜 디펜스에 대한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의 사이버 공격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러시아발 안보 위협에 대응해 유럽 각국이 무기 구매를 크게 늘리며 주요 방산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오르자 이들 방산업체에 횡재세를 부과해 높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재무장관인 지안카를로 조르제티의 주장인데, 가뜩이나 비싼 값에 무기를 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탈리아의 무기 구매 비용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비단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대적인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 중인 아르헨티나가 프랑스 정부와 스콜펜급 잠수함 2척 도입을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곧 프랑스를 방문하는 아르헨티나 국방장관이 프랑스 국방장관과 직접 담판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데, 영국이 과연 그냥 두고만 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터키의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인 TFX에 참여 중인 파키스탄이 JF-17을 기반으로 확대 개량한 중형 전투기 개발 사업 JF-17 PFX에 착수했습니다. 경전투기인 JF-17을 중형 전투기로 바꾸고 스텔스 설계를 강화한 버전인데, 역시나 개발은 중국 청두항공이 맡았습니다. 정말 저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데요. 미국에는 조선소가 몇 개 없죠. 그 중에서 이 뉴포트 뉴스 조선소, 헌팅턴 인겔스 인더스트리의 이 조선소인데요. 여기에 있는 용접 기술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의도적으로 용접을 일부러 불량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남미 한 바퀴 돌고 샌디에고 갔다가 일본으로 돌아오는데 출항했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이런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들어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공모함 같으면 수상에 있기 때문에 뭐 용접 이렇게 돼도 일부분이 용접이 불량이 되어도 심대한 어떤 파멸적인 데미지는 없겠죠. 그런데 잠수함은 이 최근에 취역한 잠수함인데 최신 잠수함이죠. 그 2척이 확인됐어요. 용접 불량이 확인됐는데, 그런 잠수함이 만약에 수심 200m, 300m, 400m에 들어가서 이 어마어마한 수압에 의해서
막 그 압력을 많이 받을 텐데 이때 용접이 잘못되어 있으면 압계가 올 수 있죠. 그러면 미국인 승무원들, 이 군인들이 전부 사망을 하는 그런 재앙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 무렵에 생산된 신형 함정들 23척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미 해군은 이 용접 불량에 가담한 그 근로자들 전부 조사해서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하겠다라고 청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우리 군인을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군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 국민으로 봐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비단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거 본보기로 미국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주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있으면 그런 강력한 처벌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북한이 아이리스-T 미사일, 우리 KF-X에 들어가는 미사일이죠.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인데 이거를 독일 회사로부터 해킹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발표됐어요. 2021년에 북한이 신무기 전시회를 하면서 이거를 지금 보여줬는데, 이때 이제 우리 디펜스 브리핑에서도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이거 아이리스-T나 중국의 PL 시리즈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리스-T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저에게도 최근에도 와가지고 제가 또 경찰에 또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했는데,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 저에게도 해킹 메일을 정말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이제 이메일이 오면 커스를 이렇게 살짝 갖다 대보면 이메일 보낸 사람의 주소가 먼저 나와요. 제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다, 다음이다 이메일을 쓰면 그 네이버 관리자 이메일, 요게 우리가 평소에 보던 노 리플리 이렇게 해서 오는 거하고 살짝 달라요. 살짝 다른 게 딱 오면서 당신의 이 이메일에 다른 제3국에서 접속한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좋겠다 하고는 비밀번호 바꾼 누르기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거 누르고 이제 하면은 김숙희에게 제 이 컴퓨터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 누르지 마시고 커스를 살짝 떼보시고 내가 평소에 보던 그 네이버 관리자의 그거하고 좀 다르다 라고 생각되면 클릭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독일 업체는 클릭을 했나 봐요. 회사 보안 담당자가 회사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인 것처럼 가정을 해서, 여기 이 회사의 스펠링은 DIEHL 디펜스라는 딜 디펜스라는 건데, 여기에서 DIEHL인데 여기에서 E를 뺀 거예요. DIHL 디펜스라고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살짝 컷을 딱 갖다 대면 뭐야? E가 없잖아.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 회사 보안 담당자구나 해서 클릭해서 지금 뭔가 위험이 발견됐으니까 빨리 이런 조치를 하세요 라고 하는 보안 담당자 보낸 이메일이니까 해야지 하고는 컴퓨터가 그냥 김숙희에게 통제권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미사일의 정보가 북한에 갔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실도 몰랐고 우리와는 관계없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어쨌든 우리 KF-X에서 쓸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의 어떤 특성이 들어간다면 북한이 이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플레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고 하니까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이메일에서 바로 클릭을 해서 뭔가 비밀번호를 바꾸라 하고 있는 거 거의 90%의 확률로 해킹 조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클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탈리아 재무장관, 지금 이탈리아 총리와는 같은 정당은 아니고 연정이에요. 그냥 민족주의 포퓰리즘 하는 정당 소속인데, 이 재무장관이면 이 재무 관련해서 굉장히 잘 알 텐데 또 포퓰리즘 합니다.
방산업체 레오나르도를 딱 찍었어요. 바로 유로파이터 만들고 하는 바로 그 회사죠. 이탈리아에서 제일 큰 방산업체죠. 그 레오나르도 이런 거 지금 갑자기 전쟁에서 돈 엄청 벌었으니까 횡재세 부과할 것이다. 자, 이러면 시장 경제에서 이게 왜 말이냐 하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비판을 할 텐데, 비정상적인 좌파 저기 뭐 삼성 거 뺏어서 나 좀 줘,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그건 상관 없고 그냥 일단 뺏어서 좀 줘 하는 사람들은 여기도 있겠죠. 그럼 와 좋아 하겠죠. 그러다가 레오나르도 망하면 누가 그 실직자들 보전해 주겠습니까? 또 레오나르도는 횡재세를 내야 되니까 마진을 보전하기 위해서 또 무기값을 더 비싸게 받겠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또 낸 세금 가지고 더 비싸게 무기를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짓을 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박수받고 있다. 기가 찹니다. 아르헨티나가 영국과 포클랜드 전쟁했죠. 그때 아르헨티나는 프랑스로부터 구입한 액조세 대한미사일로 영국의 구축함 셰필드를 격침시켰지 않습니까? 이 뭐 시즌 2인가요? 지금 이제 잠수함이 필요하니까 프랑스의 스콜펜급 잠수함 2척 도입 협상을 한다. 한 척에 10억 달러 규모, 1조 3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2,000톤짜리 잠수함 2척, 그래서 2조 뭐 한 5천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2척 산다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환영하고 팔겠죠. 근데 영국은 프랑스에게 뭐라고 할까? 좀 궁금하네요. 자, 파키스탄이 지금 파키스탄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가 여러 가지 뭐 전투기 새로 개발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도 해야 돼라고 하는지, 인도가 이제 테다스 마크 3 개발을 하죠. 그거에 대항해서 우리도 그런 거 있어야 돼 해서 중국의 JF-17 그걸 확대 개량하는 그러면서 약간 스텔시하게 좀 디자인하고, 자, 이런 PFX 개발에 착수하는데 물론 자기네들이 하는 건 아니고 중국 청도항공이 해주고 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지금 튀르키예의 TFX 5세대 전투기 칸이죠. 스텔스 전투기 여기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하이급으로는 칸, 그리고 미들급으로는 이 지금 차세대 JF-17, 그리고 로우급으로는 일반적인 JF-17 이렇게 쓰겠다라는 건데 중국제가 어떻게 해서 나올지 뭐 저는 큰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 자, 중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의 유무인 복합 공중 전투 시스템이라고 극찬했던 수호이 57과 S-70 조합의 실체가 실전에서 드러났습니다. 유무인 협동 전투는 고사하고 최초의 실전 투입에서 S-70이 러시아 아군 전투기의 미사일에 맞아 격추되는 코미디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첨단 무인 전투기 S-70 오트니크가 지난 주말 도네츠크 전선의 우크라이나군 장악지역에 추락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해당 기체를 회수했다고 우크라이나군 동부작전사령부 관계자가 현지 시각 10월 6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네츠크주 콘스탄티니우카 상공에서 10월 5일 발생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을 뚫고 폭격 임무를 수행 중이던 S-70은 공대공 미사일을 맞고 격추됐습니다. S-70은 전선에서 약 590km 떨어진 아크투빈스크 공군기지에서 통제기인 수호이 57 전투기와 함께 이륙해 도네츠크 상공에 진입했는데요. 이번 비행은 S-70의 첫 번째 실전 운용 실험으로 러시아 당국의 큰 기대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전장에 투입된 S-70이 통제를 상실하고 제멋대로 비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무선 통신 감청을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우크라이나군은 이 S-70이 수호이 57 전투기 통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상 통제소의 통제를 받았고 수호이 57과는 교신조차 제대로 안 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최첨단 자산인 S-70이 우크라이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격추를 지시했지만 수호이 57이 이 S-70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이 무인기는 유유히 우크라이나 영역으로 날아갔고 뒤늦게 수호이 57이 발사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습니다. 최전선에서 16km 떨어진 콘스탄티니우카에서 이 드론 잔해를 회수한 우크라이나군은 초기 평가에서 S-70이 러시아 주장과 달리 스텔스도 첨단 폴리머 소재나 인공지능 기술도 적용되지 않은 원격 조종 글라이더였다고 조롱했는데요. 과연 이 S-70 잔해에서 어떤 비밀이 서방 측
손에 넘어가게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수호 57 전투기 스텔스라고 하면서 스텔스도 아닌 것이 그러면서 스텔스라고 하면서 또 이 S70 오트닉 이렇게 세계 최초의 유무인 협동 전투하는 이런 전투 시스템이다 라고 자랑하고 드디어 실전 투입해서 실전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실전 테스트가 대실패, 대구력의 환장 파티가 됐다라는 건데, 자, 일단 이 수호의 57이 통제를 해서 전방에 이 S70을 보내고 이 S70이 폭격을 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멈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통신을 감정해 보니까 얘가 통제하는 게 아니고 지상 통제소에서 통제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멀리 날아오다 보니까 지상 통제소하고 이 오트닉하고 교신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트닉은 계속해서 그냥 날아간 겁니다. 직진으로 쭉 날아간 겁니다. 근데 저기는 우크라이나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큰일 났다 해가지고 돌아와 하는데 안 돌아오고 계속 가는 겁니다. 왜? 교신이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얘하고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게 그대로 고스란히 우크라이나 손에 넘어가면 안 돼 해서 얘에게 격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격추 명령을 받고 또 얘는 이걸 찾느라고 한참을 또 헤맸답니다. 스텔스 성능이 뛰어난 건지 레이더가 허접한 건지. 근데 나중에 뭐 자네 보여드리겠지만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진 않은데 결국 이 레이더가 허접한 거겠죠. 그래서 한참 후에 찾아가지고 결국 공대공 미사일을 쏴서 격추했는데 그때는 이미 우크라이나군 영역 16km 안으로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걸 우크라이나가 고스란히 획득했다라는 건데, 자, 위치는 여기입니다. 도네츠크 전선의 이쪽 여기에서 획득을 했어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뭔가 항적이 날아가죠. 이게 수호 57이 S70 격추하는 미사일 날아가는 겁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미사일이 쭉 따라가서 격추시킵니다. 번쩍하고 격추시키죠. 자, 그리고 또 동영상 보시는데 이건 이 S70이 미사일 맞고 이렇게 이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추락을 지금 하고 있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날개가 있는데도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했어요. 자, 그래서 자네를 보니까 또 자네 동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네가 또 이 모양입니다. 뭐 리벳도 뭐 보이고 하죠. 아니 스텔스가 리벳이 저렇게 보여서 되겠습니까? 무슨 뭐 첨단 폴리머 소재는 고사하고 그냥 플라스틱이다 이거예요. AI 없었다 이거예요. AI 칩이 있어야 되는데 AI 칩 없었고, 뭐 AI다 첨단 폴리머 소재의 뭐 스텔스다 아무 다 그것도 맞지 않고 다 뻥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S70 오트닉은 완전히 뻥의 집약체였다. 그리고 스텔스가 되려면 내부 무장창에서 무장을 발사해야 되는데 이 오트닉은 외부 무장창에 공대공 미사일 2발이 또 고스란히 그대로 달려 있었답니다. 외부에. 그럼 그게 스텔스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지금 내부 무장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외부에 공대공 미사일 2발을 달고 있었다까지는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미국이 이제 가져가면 수호 57이 나중에는 뭐 직접 통제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처음이니까 지상 통제소에서 직접 통제를 했을 수도 있고, 그 통제하는 주파수 이런 거 뭐 또 AI가 있었는지 없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이 전투 시스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 장치들 다 획득해서 이 오트닉 그리고 이 멈티 유무인 복합 전투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까보로 끝판왕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